부동률의 정의와 부동률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부동률, 그다음 수용률, 부하율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중에서 비전공 시리즈의 14강을 보시면 부동률, 수용률, 부하율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률부터 보면 부동률의 정의와 부동률의 의미인데 부동률이 뭐예요? 부등, 등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이라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 변압기가 있습니다.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습니다.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는데 얘들 아침이에요.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인데 A 변압기는 이렇게 볼게요. 아침에 10, 점심에 20, 저녁에 30을 씁니다. B 변압기는 5, 10, 15 이렇게 소비를 할 때 지금 보세요. 부동률의 정의입니다. 부동률의 정의는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때는 언제예요? 아침은 보니까 아침은 25죠. 아침은 25, 점심은 30, 저녁에는 35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때는 언제냐? 저녁이고 그때 35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보세요. 각각의 최대는 얼마입니까? A 변압기의 최대는 30입니다. A 변압기는 30이 최대고 B 변압기는 15가 최대예요. 그러면 부동률이라는 것은 수치로 볼게요. 부동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저녁에 35예요. 35. 그 다음에 각각의 최대 합은 45입니다. 35분의 45가 부동률이요. 뭐냐? 보세요. 35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합성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합한 최대 수요 전력. 그래서 저녁에 동시에 가장 많이 사용할 때를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45는 뭐예요? 45는 뭐냐? 각각의 최대잖아요. 45는 각각의 최대를 더한 겁니다. 즉 각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A 따로 B 따로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뭐냐? 이것을 조금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률은 같지 않다는 거죠. 뭐다? 각 부하가 뭐요? A 변압기, B 변압기입니다. 각 부하가 최대 부하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다. A 부하는 최대가 저녁이고요. B 부하는 최대가 아침입니다. 최대를 나타내는 시간대 각각 다른 정도를 나타내면서 얘는 뭐요? 1보다 크죠. 1 이상입니다. 각각의 최대 부하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다르고 항상 1보다 크다. 부동률의 정의와 의미,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률의 정의와 수용률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입니다. 수용률이란 것은 이렇게 보여요. 전체 중에서 얼마나 수용을 하는가, 전체 중에서 얼마를 동시에 수용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부동률 같은 경우는
여러 대의 변압기, 뭐 A 변압기, B 변압기, C 변압기 등 여러 대의 변압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용률은 한 대의 변압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대의 변압기가 있을 때 여기에 부하를 연결합니다. 이런 부하, 뭐 실제 변압기가 있고요. 이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에 세탁기 부하, 냉장고 부하, 뭐 TV 부하, 뭐 이렇게 전등 부하 이런 걸 연결합니다. 여러 가지 부하를 이렇게 연결하겠죠. 뭐 연결합니다. 하는데 얘는 10이에요. 용량 10입니다. 얘 20이요. 얘 30이고요. 얘는 40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이만큼 연결됐으니까 얼마요? 60에 100, 210이죠. 이 변압기 용량 210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 이 변압기 용량은 전체를 다 더한 210으로 해야 되느냐?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얘가 냉장고고, 얘가 에어컨이고, 얘가 히터를 할게요. 얘가 히터고, 얘가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에어컨. 그러면 이 변압기에 여러 가지 부하가 연결됐다 하더라도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맞죠?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사용하고 히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얼마요? 160만큼만 연결합니다. 160만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압기 용량은 얼마로 한다? 210으로 할 것인가? 160으로 할 것인가? 둘 중에 뭘로 한다? 뭘로 한다? 굳이 210으로 할 필요가 없죠. 왜?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60을 이 변압기의 용량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어떻게 된다? 수용률은 전체 뭐다? 210분의 160이 수용률이에요. 그래서 뭐냐? 수용의 정의는 부하설비 합계는 뭐요? 부하설비의 모든 합계니까 210. 최대 수요 전력, 최대로 사용하는 전력은 얼마? 얘가 얼마? 210이죠. 최대 수요 전력은 얼마? 히터 빼요. 히터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사용해봤자 160만큼 사용한다. 정의는 부하설비의 합계분의 최대 수요 전력 곱하기 100%를 한 것이 수용률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정의 쓰기 쉽고요. 의미 한번 볼게요. 수용설비가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 동시에 사용 정도가 얼마요? 160만큼만 수용설비가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정도를 나타내며 주상 변압기 등, 즉 변압기 등의 적정 공급 설비 용량 160으로 선정하는 거죠. 적정 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전체 설비 용량이 있죠. 설비 용량에 수용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률이 값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건물이라고 하면 전체 설비 용량의 0.7배를 곱해요. 이것이 변압기 용량으로 선정하는 거죠. 변압기 용량. 이 변압기 용량이 뭐요? 최대 수요 전력이 변압기 용량입니다. 즉 수용률 곱하기 부하설비 합계 설비 용량이 변압기 용량이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수용률은 이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용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60이에요. 주상 변압기 등의 적정 공급 설비 용량을 파악합니다.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수용률입니다. 부동률, 수용률, 부하율까지 외우시면 너무 헷갈리니까요.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하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합니다. 부하율이요.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래서 부하율인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용 전력이요. 시간이 전력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를 6시간을 나눕니다. 6시간. 그래서 아침에는 이만큼을 사용합니다. 아침에는 이만큼 사용하고 6시까지는 그 다음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이만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이만큼을 사용하고 저녁 6시부터 밤 22시까지는 이만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 값이 이 값이 최대 전력이죠. 최대 전력이고 변압기는 이만큼을 설치해요. 변압기 용량은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왜? 이때 6시간 동안만이지만 6시간 동안은 이만큼의 전력을 소비하니까 변압기는 이만큼의 용량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평균값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평균 전력. 부하율은 뭐냐면 부하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을 가지고 부하율을 구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전력은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전력이 이만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평균 전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근데 평균 전력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전력이 이만큼인데 비해서 평균 전력이 이만큼이면 와 정말 설비를 잘 사용하고 있구나. 정말 이만큼 설치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만큼 용량을 설치했는데 이만큼 변압기를 설치했는데 이거밖에 사용하는 평균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설비 정말 이만큼 돈을 주고 설비를 구비해 놨는데 평균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설비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하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율의 정의는 뭐냐? 다른 것보다 굉장히 쉽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의 비가 곱하기 100한 것이 부하율입니다. 의미는 뭐냐? 말씀드렸죠. 최대분의 평균의 그 비율이 얼마나 따라서 공급 설비가 얼마나 유효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부하율이 높다면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평균 전력이 높다는 것이고 평균 전력이 높으면 공급 설비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최대 전력에서 평균 전력이 낮다면 즉 부하율이 낮다면 공급 설비가 유효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는 공급 설비가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하율이 적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말씀드렸죠. 평균 전력이 낮다는 겁니다. 부하율이 낮다는 것은 평균 전력이 적은 것이고 낮은 것이고 공급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만큼의 변압기 용량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요 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과의 차가 커지다. 최대가 크고 평균이 적기 때문에 부하율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된다. 그리고 최대가 이렇고 평균이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의 변동률이 크다는 거죠. 전력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전력이 낮은 겁니다. 부하율이 적다에 대한 의미는 조금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기 시공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부하율이 적다는 거죠. 부하율이 적다. 그러면은 공급 설비를 유효하게 공유. 그다음에 여기서는
공급선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평균 수요 전력과 최대 수요 전력의 차가 커지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력 변동률이 크다. 전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부적 공유, 부적을 공유한 부자가 부적을 공유하고 나서 다 공유하고 나서 이제 전을 먹는다. 공유하고 나서 이제 배고파서 전을 먹는다. 그래서 부적 공유 부가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